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는 세이즈 중국어.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들 한번 다시 문장을 같이 외워보고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好, 어서 오세요. 欢迎光临. 欢迎光临. 다음에 또 오세요. 欢迎下次光临. 欢迎下次光临. 감사합니다. 谢谢. 谢谢. 대단히 감사합니다. 非常感谢. 非常感谢. 죄송합니다. 对不起. 对不起. 죄송해요. 不好意思. 不好意思. 대단히 죄송합니다. 实在抱歉. 实在抱歉. 알겠어요. 知道了. 知道了. 괜찮아요. 没关系. 没关系. 没事. 没事儿. 没事儿. 没问题. 没问题. 이쪽으로 오세요. 这边请. 这边请.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请稍等. 请稍等. 等等. 等一等. 等一下. 请等一下. 천천히 둘러보세요. 请慢慢看. 请慢慢看. 살펴가세요. 请慢走. 请慢走.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 또한 판당 동사 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눈에 보이시는 이 두 문장 보니까 여기는 다 신상 제품들이에요. 그건 이번 시즌 신상품이다. 신상 제품이든 신상품이든 즉 신상이든 중국말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거는 싱코안이라고 배웠고요. 오늘의 표현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같이 문장 읽어 보도록 할까요? 这些都是我们新到的.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A가 어떻게 해서 B가 맞다라는 문형인지 앞에 앞에 같이 읽어볼게요. 또. 자, 또라고 있는 것은 부사로서 모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또시라고 하면 A는 모두가 B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언제 붙이냐면요. 앞에 A가 복수 형태가 나왔을 텐데 여기 보세요. 这些. 요게 바로 这个의 복수 형태입니다. 우리 这个 뭐였었죠? 의 복수 형태는 这些 이것들. 전체에 가까이 있는 물건들이 많을 경우에는 这些 멀리 있는 물건들이 많을 경우에는요. 那些 사람한테 복수 형태는 我们, 你们, 他们, 먼을 붙이지만 우리 이렇게 지시대명사 뒤에 사물을 지칭하는 그 복수 형태는 거가 시에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품들, 이것들 这些都是 다 뭐뭐다? 我们 우리의 新到的 我们新到的 우리 쪽 매장에서 막 방금 도착해 온 것이다. 새로의 신자죠. 도착하다 할 때 따오기 때문에 새로 도착한 것, 즉 신상 제품을 나타냅니다. 这些都是我们新到的. 这些都是我们新到的. 자, 그 다음 문제는요. 우리 이렇게 했죠. 그건 이번 시즌 신상품이다. 이번 시즌은 정말 중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A, 시, B의 문형인데요. 같이 볼까요? 这一条是我们这一季的新品.
다시 붙여서 읽어볼게요. 这一条是我们这一季的新品。这一条是我们这一季的新品。 자, 여기 보시면요. 디아오 숫자 1 뒤에 디아오가 등장했네요. 양사죠. 숫자 1은 원래 2라고 읽는데 어떻게 됐다? 성조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양사가 있으니까 一条 숫자 1 뒤에 양사가 들어왔을 시에 그 양사가 사성이나 경성일 경우에는 사성으로 2라고 바꿔주셔야 해요. 그리고 우리 숫자 1 뒤에 우리 양사인 1성, 2성, 3성을 가진 양사가 등장한다면 또다시 한 번 더 바뀌어요. 2, 더 이상 성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에는 성조 변화 3성의 성조 변화가 있죠. 안일부의 성조 변화 그리고 우리 숫자 1의 성조 변화가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디아오는 뭘 세는 양사냐면요. 의상의 하의를 세는 양사 그리고 가늘고 길다란 거 뭐 벨트라든지요 넥타이라든지 가늘고 긴 걸 세는 양사입니다. 这一条 자, 그 다음에 갈게요. 是이다 어쨌든 여기 뒤에는 의상이라는 단어나 벨트 이런 명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这一条是我们这一季的新品이라고 했어요. 자, 이게 바로 계절, 시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원래는 지지라고 해서 계절을 나타내거든요. 这一季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这一季 자체가 이번 시즌이 돼요. 다시 한번요. 这一季的新品 好, 이번에는 여러분들 신상을 신品이라고 해버렸네요. 자, 그래서 신다오다, 신品, 신款다 똑같이 신상품을 나타냅니다. 전체 읽어볼게요. 그건 이번 시즌 신상품이에요. 这一条是我们这一季的新品. 괜찮죠, 여러분들? 好, 그럼 영상을 통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这些都是我们新到的。这些都是我们新到的。这些都是我们新到的。这一条是我们这一季的新品。这一条是我们这一季的新品。这一条是我们这一季的新品。 어떠세요? 상황에 맞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의 조금 다른 면을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시 자체가 판단으로 나타내는 우리 A는 B다라는 판단 동사였다면 우리 이번에는 요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还是 자, 상대방한테 일단 저희가 물어볼 때 문장 끝에는 마입니까, 습니까, 합니까를 붙여놓으면 저희가 물어볼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우리 요걸로 할까요? 자, A or B 아니면 B에 해당하는 还是 표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A 할래요? 아니면 B 할래요? 라고 할 때 뒤에는 입니까, 습니까, 합니까가 늘 공존되어 있어요. 근데 중국어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우리 의문을 나타내는 단어다. 혹은 무슨 형태다 라고 하면 굳이 말을 집어넣으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还是 자체가 물음표를 갖고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는 단어를 가지고 가장 쉽게 접근해 볼게요. 커피 드실래요? 아니면 차 드실래요? 您喝咖啡还是喝茶? 어떠세요? 굉장히 심플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니까 보낼 거예요? 아니면 선물할 거예요? 고객이 와서요, 선물을 뭔가를 이렇게 고르고 있는데 본인이 하실 건지 혹은 선물 용도인지 물어보시는 게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야지 추천해 드릴 상품들이 많을 거니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본인 거냐 라고 물어볼 때요. 중국 사람들은 본인이 사용하는 거냐 용자인 용 쓸 용자예요. 사용하다 쓰다 용. 근데 닌 당신이요. 혼자서 본인이 같이 갈까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自己 그래서요. 본인이 할 건가요? 您自己用 여러분들 이거 너무 길면요. 마로 읽어볼게요. 您自己用吗? 이렇게 물어보셔도 돼요. 본인이 쓰실 건가요? 您自己用吗? 자, 그 다음에 본인이 아니면 선물이잖아요. 원래 중국말로 선물은 리우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같이 갈게요. 송人, ren 사람이죠. 송은 주다, 보내다 라는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송ren 이렇게 얘기한다면 선물을 줄 대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야는 뭐뭐 할 거다 라고 해서 선물 줄 거예요. 야 송ren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겠죠? 간단하게 선물 주실 건가요? 要送人吗?
要送人吗? 라고 물어보셔도 되는데 굳이 이거를 한꺼번에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还是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갈까요? 본인이 건가요? 아니면 선물하실 건가요? 您自己用还是要送人?您自己用还是要送人?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받았다면 선물을 줄 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파악해 주시는 게 좋겠죠? 여자는 女, 남자는 男. 뒤에다가 더를 쓴 이유는 뒤에다가 생략형 명사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가볼까요? 남자 거예요? 아니면 여자 거예요? 女的还是男的?女的还是男的? 앞에다가 우리 송을 붙여주셔도 더 자연스럽겠죠? 送女的还是送男的 이렇게 하셔도 되겠어요. 또요, 이제 성별이 이제 알겠다, 밝혀졌다 그러면 젊은 사람인지 혹은 연세가 있으신 분인지 또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죠? 자, 젊다 자체가 해년자에 가벼울 경자가 들어왔어요. 해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벼운 느낌, 젊은 분들밖에 없겠죠? 年轻, 年轻, 年轻人, 年轻人. 자,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 길게 갈 거 없잖아요? 젊은 사람인가요? 年轻人吗?年轻人吗? 이렇게만 얘기해 주셔도 소통이 가능합니다. 근데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고 할까? 자, 연세가 바로 이 단어예요. 같이 갈게요. 年纪, 年纪, 年纪. 요게 연세예요. 연세가 있는 사람이니까 年纪的人, 뭐뭐한 사람. 年纪的人. 근데 여기서요. 요를 사용하지 않고요. 윗상자를 사용했어요. 같이 갈게요. 동사는요. 上了. 뭔가 이만큼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나요? 上了年纪的人. 上了年纪的人 이렇게 가셔도 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만 단독으로 가시면요. 연세가 있으신 분이신가요? 上了年纪的人吗? 여러분들 혹시 老年人 아시죠?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老年人吗? 라고 하셔도 소통은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쵸? 뭔가 있어 보이게 비즈니스를 하시려면 上了年纪的人吗? 라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젊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年轻人还是上了年纪的人? 이라고 얘기를 해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표현은요, 바로 숫자예요. 숫자가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1부터 10까지만 정확하게 알면 99까지 나가는 거는 전혀 무리가 없는 거 아시죠? 특히 중국어는 우리가 한자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한자 1부터 10까지의 그 한자를 그대로 중국이 사용하고 있어서요. 그 활용법도 우리 한국이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요, 두 손가락으로 숫자를 표현하는 것보다는 한 손으로 숫자 10까지 커버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그림도 갖고 왔고요.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숫자 1은요. 우리 한국이랑 똑같이 쓰고요. 2, 우리 한국의 숫자 2와 헷갈리지 않게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은요. 2, 숫자 2는 두 2, R. 자, 근데 여기에서 잠깐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것은요. 숫자 1은 성조가 변한다. 아까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숫자 1이 원래는 이 고유의 일성이지만 뒤에 양사를 만난다면 이 양사에 따라서 성조가 꼭 반드시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사가 사성이나 경성을 만났을 때 혹은 1성, 2성, 3성이 양사를 만났을 때에 이 숫자 1은 변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요일에 커피 3잔 마신다? 星期一喝3杯 咖啡 아직도 기억나시죠? 그랬을 때 우리가 杯 뭐였었죠? 잔을 나타내는 일성이었어요. 그러면 한 잔은 뭐라고 해야 되겠까요? 그렇죠. 2杯 기억해 주세요. 1성, 2성, 3성을 가진 양사를 만난다면 숫자 1은 2라고 사성으로 강하게 읽고요. 표시 또한 사성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셀 때에 개 낱개를 나타내는 혹은 사람을 세는 양사 끄 경성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변할까요? 같이 갈게요. 이거 우리 한국말에 이거 주세요 할 때 그 이거가 아니라요. 중국에서 이거는 한 개예요. 다시 한번요. 이거 한 개예요. 그러면 이거 한국말에 이거는 뭐라고요? 这个 라고 했죠. 자, 숫자 2는 R.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성조 변화는 없지만 모습이 변합니다. 뒤에 양사가 있을 때에요. R이 이렇게 모습이 바뀌고요. 읽는 소리 또한 달라집니다. 량이라고 읽으셔야 해요. 얘 해석은요. 한국말로 두라고 생각하세요. 두 명, 두 장, 두식, 두 잔. 어떠세요, 여러분들? 양사랑 만나면요. 우리 한국말은 둘에서 두로 바뀌는 거 아셨나요? 중국은요. R에서 량으로 바뀐다. 어떻게 하면 뒤에 양사가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숫자 3은
산, 산. 중국은 된 발음밖에 없죠. 된 소리처럼 읽으시면 돼요. 숫자 4는 스, 스. Z, C, H, Z, H, C, H, S, H, R. 이렇게 7가지의 우리 성모를 이가 만난다면 으 소리 내는 거 아시죠? 그래서 쯔, 츠, 스, 쯔, 츠, 시, 르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숫자 4는 스, 지, 시가 아니에요. 4까지 시작. 1, 2, 3, 4. 한 번 더. 1, 2, 3, 4. 잘하셨어요. 숫자 5는 우, 우. 많은 분들이 오라고 아세요. 아니요. 우라고 하셔야 돼요. 5개. 우거. 5잔. 우베이. 이렇게 되겠죠. 자, 여섯. 6은 레오. 아이유가 아니죠. 아이오유라고 말씀드렸어요. 소리 보존이죠. 레오. 리오, 손가락 표시 좀 중요해요. 우리가 전화 받는 이 제스처가 중국에선 숫자 6, 엄지 새끼를 펼친 거. 이게 바로 숫자 6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5개의 손을 다 피고, 그쵸? 손가락을 다 피고 나머지 한 손에서 한 가지의 손가락을 펼친 게 숫자 6이지만 중국은 한 손으로 6을 만든 거예요. 리오, 6과 관련된 모든 수는 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7은 치, 치. 여기서 잠깐 숫자 1은 2, 숫자 7은 치. 소리가 굉장히 비슷하죠? 1을 하나로 바꾸듯이 중국은 이 1이 또 하나 모습이 달라져요. 성조 변화도 생기지만 계좌번호나 차량번호, 객실번호, 그리고 전화번호 같이 헷갈리지 않으려면 숫자 1을 야오라고 읽습니다. 손가락은요, 엄지, 검지, 중지를 다 모으시면 7이 됩니다. 치, 치. 팔은요, 빠, 빠. 中国人喜欢数字 뭐예요? 빠, 그쵸? 자, 팔은요, 이렇게 총 쏘는 것처럼 하되 그 대신에 어떻게 한다? 손등을 상대방한테 보여주는 제스처를 취하셔야 돼요. 겨냥하시면 안 돼요. 빠, 이게 왜 이렇게 숫자 이렇게 총 쏘는 것처럼 했냐면 우리 한자 보세요. 그 손가락을 밑으로 뒤집어 보시면 숫자 8이 그려지죠. 빠, 빠, 8과 관련된 단어도 다 똑같습니다. 숫자 9는 지어, 지어, 지어. 얘도 아이오가 아니라 아이오유가 되겠죠. 자, 숫자 9의 손 모양은 바로 검지를 나타내서 구부려줍니다. 지어, 지어. 마지막 10은 시, 시. 4는 스, 10은 시, 4는 스, 10은 시. 자, 손 모양은요. 주먹을 쥐시든 혹은요. 우리 왼손 검지, 오른손 검지를 교차하셔서 열십을 만드시든요. 혹은 한 손가락으로, 한 손으로요. 우리 검지랑 중지를 꺼낸 다음에 꼬으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숫자 10과 관련된 모양입니다. 자, 1부터 10까지 배워봤는데요. 이 10이 시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14는 뭐가 돼요? 시, 스. 발음 헷갈리지 않으셔야 돼요. 4는 스, 10은 시, 4는 스, 10은 시, 1은 2, 7은 치, 1은 2, 7은 치, 6은 레오, 9는 지오, 6은 레오. 9는 지오. 헷갈리기 쉬운 숫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많이 읽어보시면 돼요. 저희가 1부터 10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한 번 더. 1, 2, 3, 4, 5, 6, 7, 8, 9, 10. 숫자 잘 기억해 두세요. 저희가 정말 활용도가 높거든요. 이제 좀 있으면 시간도 배울 거고요. 날짜도 배울 거고요. 그 외에 금액도 배울 거고요. 이 밖에도 우리가 양사를 나타내는 우리 양사가 많이 나왔을 때에도 수를 세는 것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1부터 10까지를 아시면 99까지 가볼까요? 10은 10, 20, 20, 30, 30, 40, 40, 50, 50, 60, 60, 70, 70, 80, 80, 90, 90, 99, 99. 어떠세요? 많이 듣고 많이 연습해 보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괜찮다면 우리 시간으로, 우리 날짜로 확인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자유자재로 말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표에 보시는 5가지 단어를 암기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시를 나타내는 디엔, 분을 나타내는 펀, 30분을 우리 한국에서도 절반 반자를 쓰죠. 빤, 15분을 나타내는 영어에서 쿼터 개념이 있습니다. 크, 4분의 1을 나타내죠. 마지막으로 몇 분 전 몇 시, 몇 분 전 차.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点分半刻差
点分半刻差. 한 번 더. 点分半刻差.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응용을 하면 될까요? 앞에다가 시간을 써주시면 되겠죠? 자, 아까 전에 1시 뭐가 될까요? 2点 소리 변화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는 명사이기 때문에 없어요. 2点 그렇다면 2시는 뭐가 될까요? 2点 아니면 2点 그렇죠. 제가 한국어에 두로 바뀐다 그랬죠. 그러면 2点 2点 꼭 잊어버리지 말아주세요. 자, 10시 10点 12시 12点 숫자 2가 단독으로 있을 때만 R이냐 2이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분은요. 우리 10분 10분 20분 20분 30분 30분 40분 40분 50분 50분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 되는데 30분은 30분이라고도 해도 되지만 절반 반자. 그럼 가볼까요? 2시 반 2点半 2点半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10분은 10분이라고 했다면 15분은요 15분이라고 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 15분을 중국 사람들은 1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숫자 1을 써서 같이 갈게요. 2克. 성조 변하신 거 바로 보이세요? 2克. 자, 요 한 조각이 바로 2克라고 하셔야 돼요. 2시 15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点 2克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2克가 두 개 있어요. 그럼 뭐가 된다? 그렇죠. 절반 반자의 빤이 돼요. 빤 뒤에는 펀 쓰는 거 아니죠? 자, 그렇다면 45분, 즉 15분이 3개에 있는 요거는 뭐라고 할까요? 중국은 쌍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3조각, 15분이 3조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시 45분을 2点 45分이라고 해도 되고요. 2点 쌍크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차는 언제 쓰는 거예요? 기억해 주시면 돼요. 차를 제일 먼저 써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형용사로서 모자라다, 부족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차를 제일 먼저 1분으로 써주시고 두 번째는 몇 분이 부족한지 분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몇 시에서가 세 번째가 됩니다. 이거 공식이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9시 되기 10분 전, 즉 8시 50분을 나타내요. 차 10분 9点, 차 10분 9点, 8시 50분, 즉 9시 되기 50분 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몇 분 전, 몇 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시간을 마무리 지셨다면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죠. 시간대 표현이 있어요. 영어에서는 AM, PM으로만 하면 되지만 중국은 이렇게 우리처럼 세분화시켰어요. 세분화시켰는데 되게 재미있는 점이 이렇게 상중하를 너무 좋아해요. 중국이 상중하, 상하 이런 단어들을 써서 단어 만든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좋아하네요. 자, 거기다가 우가 우리가 낮잠을 오수라고 하죠. 그 오, 정오할 때 그 오자입니다. 같이 갈게요. 상午, 상午, 오전 타임이에요. 중우, 중우, 가운데 끼인 정오라는 뜻이고요. 下午, 下午라는 뜻은 오후를 나타냅니다. 오전, 점심, 오후, 上午, 中午, 下午, 上午, 中午, 下午, 上午 10点, 몇 시죠? 오전 10시, 中午 12点半, 몇 시예요? 점심 12시 반, 下午 4点, 몇 시일까요? 오후 4시. 자, 그렇다면 이 밖에도 아침과 저녁이 있어요. 한자 보시면 이를 조자와 늦을 만자가 들어가 있어요. 즉, 얘네들의 형용사는 원래 이르다, 늦다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와 윗상자가 만나서 여기에서 윗상자는 성조가 사라집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早上, 早上, 早上. 그래서 여러분들 인사 나눌게요. Good morning, 早上好. 早上好. 중국은 인사말에 대상이나 시간대 뒤에 하오만 두시면 인사를 쓸 수 있습니다. 早上好, 早上好. 혹은요, 한 글자 早, 早 이렇게 인사하셔도 돼요. 자, 저녁은요, 晚上, 晚上. 자, good evening, 晚上好, 晚上好. 그렇다면 정오에도 인사가 있나요? 中午好, 오전도요? 上午好, 오후도요? 下午好. 다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대별로 알아두시면 저희가 오전 몇 시인지, 오후 몇 시인지, 저녁 몇 시인지 정확하게 알겠죠? 그렇다면 저희 시간을 물어볼 거예요. 지금 현재 시간이요. 현재 지금이라는 단어 꼭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现在, 现在, 现在.
자, 그렇다면 지금 몇 시냐? 즉 한국말의 몇은 같이 갈게요. 지. 즉 얘가 바로 의문, 그쵸? 수를 의문시킨다라고 해서요. 지. 숫자가 궁금하면 다 지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몇 개는 중국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가라고 하시면 되겠죠. 몇 잔은요? 지베이. 너무 잘하시는데요. 자, 몇 시는요? 그래서 지디엔. 성질 변화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몇 시냐? 现在几点?现在几点? 이라고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现在几点? 자, 그렇다면 답은요. 现在2点半. 2点半. 시간을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영어랑 중국어가 틀린 점. 바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중국어랑 한국어가 굉장히 흡사하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수어가 목적어 앞에 쓴다라는 점만 다르지 이렇게 시간, 장소를 쓸 때에는 진짜 한국식 같아요. 우리도요. 당신 몇 시에 점심 먹어요 하듯이 중국은 당신 몇 시에 먹어요 점심 요것만 달라집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어떻게 읽을까요? 끊어 읽어줘야겠죠. 당신 몇 시에 밥 먹어? 이렇게 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你几点吃午饭?你几点吃午饭?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中午的 우, 점심밥을 午饭이라고 하구나. 그럼 아침밥은요? 그렇죠. 早上의 상을 제거한 早饭이라고 하시면 돼요. 저녁은요? 晚饭 하시면 되고요. 你几点吃午饭? 여러분들은 몇 시에 식사하세요? 12点半吃午饭 12시 반에 점심을 먹는다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행동보다 먼저 들어온다라는 사실은 우리 한국식과 동일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그렇다면 저희 학습 문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요. 영업시간은 오전 10시 반부터 저녁 6시 반까지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하실 것은요. 종,到를 아셔야 해요. 종, 什么什么什么什么 到, 什么什么什么 이렇게 되죠. 종은요. 출발을 나타내고 따오는 도착을 나타내서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는 패턴을 나타낸 전치사 구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시간이나 장소 같은 것을 종, 따오 뒤로 두시면 우리 어떻게 된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혹은 몇 월부터 몇 월달까지 그렇죠. 어느 장소에서 어느 장소까지 이런 거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럼 바로 우리 문장 만들어 볼까요? 영업시간, 시간은 时间, 时间 요게 시간이고요. 영업은 营业, 营业. 그래서 영업시간은 营业时间, 营业时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是 보이시죠? 이다. A는 B예요 라고 하는 문형이에요. 굉장히 길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써보셨을 것 같습니다. 营业时间是, 营业时间是 이다. 총 오전 10시 반부터 저녁 6시 반, 上午10点半到晚上6点半.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서 시간이나 장소가 먼저 앞서서 나오지만 중국은 그 반대예요. 전치사 다음에 명사, 전치사 다음에 명사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营业时间是从上午10点半到晚上6点半. 한 번 더요. 营业时间是从上午10点半到晚上6点半. 好。 인천공항으로 출국하시나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시를 이용한 문장인데요. 그 보이세요? 시와 마의 간격이 굉장히 멀어졌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배울 때 시와 마를 붙여서 시마, 시마 그러세요? 정말요? 그랬군요. 라고 했던 거를 우리 시, 什么什么마 하면 이 안에 있는 상황이 맞습니까? 확인차 할 때 하는 문장입니다. 인천공항으로 출국하시나요? 김포공항으로 출국하시나요? 일단 공항은机场, 机场, 인천은요, 仁川, 仁川, 김포는요, 金浦, 金浦, 인천공항, 仁川机场, 仁川机场, 김포공항, 金浦机场, 金浦机场. 자, 출발 지역이니까 출발을 나타내는 종이 들어와야 되겠죠. 어디에서부터? 종, 仁川机场, 종, 金浦机场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확인, 자, 시가 들어와서 시, 종, 仁川机场 그 다음에 갈게요. 출국은요, 出国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국경을 넘어선다 해서出境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出国를 먼저 넣을게요. 인천공항으로 출국하시나요? 是从仁川机场出国吗? 是从仁川机场出国吗? 김포공항으로 출국하시나요? 是从金浦机场出国吗?
出境으로 바꿀게요. 是从仁川机场出境吗?是从金浦机场出境吗?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 是什么什么吗? 그 다음에 우리가 아신出境 자체가出国와 동의어라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세요. 날짜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한자가 굉장히 눈에 익으시는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한자 년이라고 읽고요. 해년자입니다. 얘는요. 서기 몇 년 할 때에도 년으로 읽고요. 몇 년간 흘렀다라고 해서 우리가 시간으로서 10년 됐다 이럴 때에도 년을 사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달월자인 유 얘는 원래 유땡땡 눈 두 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쵸? 근데 어떻게 했어요? Y, J, Q, X가 있을 때는 눈 두 개 생략형이지만 발음은 보존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유 월도 되고 달도 돼요. 1월, 2월, 3월, 4월도 되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도 됩니다. 그 다음에요. how 번호 호자이지만 여기에서는 날일자 대신해서 많이 사용을 해요. 여기 밑에 보시면요. 일단 숫자 뒤에다가 숫자 뒤에다가 르나 하오를 붙여서 하시면 되는데요. 르는 공문서 작성 시에다가 쓰시면 되고요. 구어체로서는 하오를 훨씬 더 편하게 사용을 합니다. 아무래도 발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 끝으로요. 별성자와 주기기자, 기간기자인 싱치, 요게 바로 요일이에요. 요일도 되지만 주를 표현할 때도 쓸 수 있어요. 월화수목금토일 할 때도 쓰지만 1주, 2주, 3주, 4주 됐다 할 때에도 주수를 셀 때에도 싱치를 사용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날짜 2023년 6월 30일이에요. 금요일입니다. 지금 제가 녹화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천 단위 안 배웠잖아. 어떻게 읽어요? 라고 하시는데 연도는요. 중국은 하나하나 따로 읽어요. 우리 한국은 천 단위 영어 할 때는 두 자리씩 끊어서 중국어 할 때는 제각기 읽습니다. 자, 그렇다면 숫자 2는 R, 숫자 0은요. 자, 여자들 링기고리 떠올리시면 돼요. 여자들 링기고리가 동그랗게 생겼죠? 발음이 똑같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링. 그래서 2023년 6월 2, 2, 3, 4, 5, 6, 6월 30일 1, 2, 3, 30일 이렇게 되시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금요일이라고 할 때는 숫자 5를 제가 써놨는데 금이면 쇠금자를 써야 되는 게 아닌가요? 우리처럼 월화수면 달월, 불화, 물수, 나무목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국은 오히려 심플합니다. 싱치 뒤에다가요. 1부터 6까지 숫자를 쓰는 것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표현이고요. 뒤에는 한해 천자나 날일자를 사용해서 일요일을 나타냅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면 월요일 싱치2 우리 했잖아요. 싱치2 흐산베이카페 했잖아요. 월요일이에요. 그럼 화요일은요. 두 번째 싱치2 수요일은 싱치3 그렇죠. 세 번째 목요일은 싱치4 네 번째 금요일은요. 싱치5 다섯 번째 일요일은요. 토요일은요. 싱치6 여섯 번째 일요일은 싱치天 혹은요. 싱치日 다 가능합니다. 오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이번 주, 이번 달, 올해 이런 단어를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 내용은 조금 많지만 여러분들이 자주 조금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과거, 미래를 나타내는 우리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티엔, 날을 나타내는 표현을 배우도록 할 거예요. 두 번째 줄은요. 싱치, 제가 그랬죠. 요일도 되지만 주가 될 수도 있어요. 주에 관련된 어휘 또한 살펴볼게요. 유 달, 월자인 월, 그쵸? 몇 월 며칠 할 때 월도 되지만 몇 개월 할 때 몇 달 할 때 달에 관련된 단어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년, 해년자가 바로 우리 1년, 2년, 3년 할 때도 쓸 수 있지만 올해, 내년, 작년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재인 오늘의 중국말로 찐티엔 다 우리 날을 나타내는 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줄은요. 다 티엔을 갖고 등장할 겁니다. 오늘은 금일, 금천 찐티엔, 찐티엔, 찐티엔 그렇죠. 이게 오늘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제는 昨天, 昨天, 昨天 제가 가르쳐 보면서 어제를 단번에 외우시는 분들 별로 없더라고요. 어제는 昨天 그렇다면 내일은요. 밝아올 明天 밝을 명자를 붙였어요. 다시 한번요. 今天, 昨天, 明天 한 번 더. 今天, 昨天, 明天 今天, 昨天, 明天 진짜 tien을 다 가지고 왔죠. 자, 그 다음에 그저께와 모레는 앞뒤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가볼게요. 앞전자인 前
前天 앞에 있는 날이 그저께예요. 그러면 뒤는요. 우리 뭐래요? 뒤에 있는 날 后天 오늘은 今天 내일은 明天 어제는 昨天 그저께는 앞에 있는 날 前天 모레는 뒤에 있는 날 后天 좀 빨리 갈게요. 今天,昨天,明天,前天,后天 한 번 더. 今天,昨天,明天,前天,后天 저도 헷갈리네요. 자, 그 다음에 싱치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싱치는 여기에서 또 힌트 싱치를 꼭 씁니다. 주가 싱치니까요. 자, 이번 주는 중국이 이거라고 해서요. 这个星期这个星期다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달력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달력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넷째 주까지 있죠. 다섯째 주도 있지만 자, 지금 오늘 날짜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오늘 날짜 포함된 게 이거 주예요. 这个星期라고 합니다. 그럼 지난주는요. 오늘이 포함된 이 위칸이죠. 그래서 중국은 윗상자 좋아한다 그랬죠. 上个星期라고 해요. 지난주를 위에 있는 주간이라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음 주는 뭐가 될까요? 반대로 아래에 있는 주간이 되겠죠. 下个星期 下个星期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힌트 지난주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 한국처럼 생각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上个星期 너무 재밌지 않나요? 자, 다다음 주는요. 그렇죠. 下个星期 너무 쉽다. 这个星期, 上个星期, 下个星期, 上个星期, 下个星期. 그렇다면 이번 주 토요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这个星期 토요일은 여섯 번째 6. 星期6 원래 두 번 써야 되는데 한 번만 써서 这个星期6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 달, 지난달, 다음 달, 지지난달, 다다음 달. 자, 여러분들 생각나세요? 이번에는 유예가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달력이 여러분들 혹시 이런 달력 보셨어요? 세 개의 달이 한꺼번에 한 장에 들어가 있는 현재의 달은 여기 6월 여기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달 5월 위에가 있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달 7월 밑에 있습니다. 이런 달력 보셨죠? 자, 그래서 요도요. 우리 싱치랑 굉장히 흡사해요. 이번 달은 그럼 뭐라고 할까요? 이거 달, 这个月 라고 하셔야 돼요. 그럼 지난달은요. 위에 있어요. 上个月 다음 달은 아래에 있죠. 下个月 지지난달은요. 上个月 다다음 달은요. 下个月 그쵸. 下个月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괜찮죠? 너무 쉽지 않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这个月,上个月,下个月,上个月,下个月 자, 그렇다면 올해, 내년, 후년 이렇게 보이시죠? 자, 얘네들은요. 우리가 今天,昨天,明天,前天,后天을 정말 잘 외우셨다면 우리 올해, 내년, 작년, 후년, 재작년도 굉장히 금방 끝내실 것 같아요. 자, 올해는요. 오늘의 오자랑 똑같잖아요. 비슷하잖아요. 자, 뭐가 된다? 해기 때문에 해년자인 니엔이 다 들어올 거예요. 그렇다면 올해, 금년은요. 今天이 있다면 今年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今年 단 작년만요. 여러분들 昨年이 없어요. 이미 간 해라고 해서 去年 이라고 합니다. 작년은 去年 내년은요. 明天이 있으니까 明年 그렇다면 재작년 뭘까요, 여러분들? 그저께가 前天이에요. 그렇죠. 前年 앞에 있는 해라고 합니다. 前年 그럼 후년은요. 后年 와, 한 줄만 여러분들 인상을 조금 깊게 今天,昨天,明天,前天,后天을 인상 깊게 외워두시면 今年,去年,明年,前年,后年은 그냥 딸려오는 그런 단어들인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긴 호흡이었지만 이 날짜가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맞아 이런 범위로도 표현할 수 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다음 달 20일 날 라고 한다면 다음 달 下个月 20일 아까 뭐였죠? 20号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시점에 대해서 배웠어요. 즉, 시각에 배웠죠. 몇 시 몇 분이라고는 한 시각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시간까지 조금 나가려고 해요. 자, 일단 우리가 배웠던 시각은 이 단어들이 있죠. 시를 나타내는 디엔, 분을 나타내는 phân, 그리고 우리 몇 년, 며칠, 그쵸, 몇 년도, 서기 몇 년, 니엔, 몇 월, 유 며칠, 하오, 그 다음에 요일, 싱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각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단어라면 시간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양이 발생해요. 1시, 2시, 3시, 4시라고 했던 단순한 시계보기의 시각에서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국어를 10시부터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공부하죠. 그럼 저희는 몇 시간 동안 공부하는 거나요? 시간의 양이죠. 자, DN이라면 시간의 양을 할 때는 숫자 뒤에다가 DN이 아니라 个小时로 바꿔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갈게요. 个小时, 个小时.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2시라고 한다면 2点이라고 하겠죠. 그렇다면 여기다 3시 할까요? 3点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여기에다가도 그냥 싼만 써주시면 돼요. 3个小时 하면 3시간이 돼요. 시간의 양, 이게 보어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 기억해 주세요. DN을 양쪽으로 바꾼다면 个小时를 붙인다. 여러분들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근무 8시간 8个小时 이게 시간의 양이 되는 거겠죠. 몇 시에 시작하냐 하면 9点半 9시 반에 시작한다. 이렇게 시각을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각의 분이라면 그렇다면 시간은요. 시간의 양은 어떻게 돼요? 分钟이라면 몇 분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즉 시간의 양이라면 해석은 몇 분 동안, 몇 시간 동안, 며칠 동안 동안으로 바뀝니다. 자, 니에는요 여러분들 서기 몇 년 할 때도 쓰지만요 이렇게 해년자 할 때에도 몇 년간 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얘는요 꺼가 필요 없는 양사예요. 니엔. 서기 10년 할 때에는요 10년이라고 해야 되지만 우리 10년째야 그럴 때는 10년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월도 유예가 되지만 시간의 양적으로서 우리 개월이라고 됩니다. 그쵸? 몇 달을 흘러갔다라고 얘기했죠. 그럴 때는 个月 중국처럼 个月 한국에도 개월이라고 하듯이 몇 개월 됐냐라고 할 때에도 几个月 지 숫자 몇이면 다 지로 바뀌죠. 자, how 며칠은 뭘로 바뀌어요? 시간의 양으로 발생될 경우에는요. 한을 천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일은 2하오가 돼요. 오늘 6월 1일이다 라고 할 때 2하오 시각이에요. 그렇다면 하루 동안 하루 1일 이럴 때는 2天이 되셔야 합니다. 싱치는 싱치 2, 싱치 2, 싱치 3 숫자가 뒤로 들어갈 때에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됐었죠. 시간의 양이 발생돼서 1주일간, 2주일간, 3주일간 할 때에는 个星期해서 숫자가 앞으로 들어갑니다. 2个星期, 2个星期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게 바로 시간의 양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点,个小时, 分,分钟, 年,年,月,个月, 号, 天, 星期, 个星期. 자, 이렇게 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면요. 우리 이렇게 예제문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시점 가볼까요? 2시, 2点, 2点 시각을 나타내는 거죠. 10분, 10分, 10分, 2시 10분인 거죠. 6월, 6月, 6月, 15일, 15号, 15号, 목요일, 星期四, 星期四. 그렇다면 2020년, 2020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들을 우리는 언제라고 표현해서 물어봅니다. 什么时候?什么时候? 이게 바로 언제예요. 你什么时候来? 당신 언제 오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뭐 1点半到 1시 반에 도착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시량인 시간, 보어를 나타낼 때에는요. 다 동안이 붙죠. 왜냐? 동작의 발생이잖아요. 시간의 양의 발생이니까. 자, 2시간 동안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2点안 되죠? 2个小时, 个小时로 바뀌어야 돼요. 10분 동안은요. 10분에서 10分钟. 6월, 6월 했다면 6개월은요. 6个月. 벌써 2023년이 6개월이 흘렀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15일은 15하오였는데 15일간. 15天,天으로 바뀌죠. 자, 목요일은 싱치스 했는데 4주 동안 4个星期. 자, 20년 동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를 10단위, 100단위, 1000단위로 묶어서 읽어주시면 돼요. 20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결혼한 지 20년째다. 그쵸? 내가 살아간 지 20년째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런 것은 뭐라고 물어보냐? 언제 뭐뭐 하냐가 아니라 얼마 동안 뭐뭐 했냐라고 물어봅니다. 이랬을 때에는 많을 다와 또, 긴 장자 장, 시간, 时间, 또, 장, 时间이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고객이 얼만큼 걸리네요. 그 상품이 올 때까지. 多长时间? 需要多长时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多长时间, 几点, 什么时候? 이거는 다 날짜, 시간과 관련된
그런 의문이다, 의문 형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내용이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잘 복습해야 될 내용이고요. 틈틈이 이것은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大家辛苦了。